아, 네.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분들, 그리고 저희와 연대해주러 오신 우리 젊은 청년 학생들과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심히 취재해주시는 기자 여러분 특히 더 고맙습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분과 얼마 전까지는 이 자리에서 이 공간을 취재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써서 취재가 아니라 범죄 혐의자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이 기자의 보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병길 자주시보 대표님과 전현직 기자 3명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4명 모두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공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8조 해합통신이 적용되었고요. 대표님과 전직 기자에게는 9조 편의 제공이 적용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법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7조는 더욱더 문제가 되는 법입니다. 7조 찬양 공무에 대해서 공안기관도 이것만으로 자주시보를 탄압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해합통신과 편의 제공까지 범죄 혐의라고 적시했습니다. 저는 공안기관이 자주시보 대표님과 기자들을 엮어서 조직사건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폐가하려는 의도에서 찬양 공무와 해합통신, 편의 제공 혐의를 적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와 기자가 전화통화하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연루하신 대표님에게 안부를 묻는 것이 죄입니까? 이런 연락통화를 공안기관은 공모라고 적시했습니다. 이는 공안기관이 자주시보를 국가보안법상 범죄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안기관이 저에게 적용한 8조 해합통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찰은 해외 동포들이 글을 기고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해합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자가 취재원이 글을 적어서 보내는데 전화연락은커녕 SNS조차해서 연락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거를 거부해야 합니까? 특히 이분들은 해외에 살면서도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글을 보내줬는데 경찰은, 공안기관은 이것도 범죄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찰이 해합통신이라는 것을 걸어서 자주시보가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자주시보 대표님에게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을 편의 제공이라고 합니다. 매체 대표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무슨 편의 제공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살펴본다라면 어제 있었던 공안기관의 자주시보 대표와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자주시보를 폐간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저희 자주시보는 이런 공안기관의 터무니없는 탄압에 굴하지 않고 더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자주시보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주시보의 민경환 기자가 압수수색 상황 당시 인권 침해를 주제로 비슷한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문경환 기자입니다. 재작년 여름 홍콩에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언론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폐간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언론은 중국 당국의 부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민주화가 덜 된 독재국가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국가 안보를 들먹이며 기자들을 탄압합니다. 역시나 민주화가 저희가 검찰 독재 국가라서 그런 겁니까? 어제 하루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던 자주시보의 대표와 전현직 기자 등 4명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이 무리한 언론 탄압 과정에서 온갖 인권 침해가 있었습니다. 일단 한 명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20명가량의 경찰이 각각 투입되었습니다. 좁은 집에 다 들어오지도 못해 밖에서 대기해야 할 정도로 많은 경찰이 몰려오는 바람에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기자들을 압박하고 동네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보입니다. 등교하던 자녀가 집 앞에 건장한 남성들이 짐을 치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기자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몸이 아파 학교도 못 가고 집에서 투병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들어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기자의 아내는 작가로 재택 근무를 합니다. 그날 일을 못한 건 물론이고 너무 놀라 충격으로 몸도 누웠지만 그 속에서도 7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찰이 캠코더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하는 것과 별개로 어떤 경찰이 개인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하자 촬영은 멈췄지만 영상을 확인하고 삭제하라는 요구는 거부했습니다. 대체 무슨 목적으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남의 집을 촬영합니까? 가장 심각한 사례는 자주시보 발행인인 김병길 대표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병길 대표는 경북 고령군의 자택에 혼자 기거하며 91세 고령에 고동도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경찰들이 몰려가 5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특이한 건 경찰이 김병길 대표의 휴대전화를 복제해가는 과정에서 몰래 비밀번호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김병길 대표는 원래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쓰기 불편하기 때문에 보통 비밀번호를 잘 안 겁니다. 그리고 원래 휴대전화 복제를 하려면 있는 비밀번호도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없는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휴대전화에 설정을 하고 그걸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끝나고 경찰이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김병길 대표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답답했겠습니까? 다행히 지역의 한 청년이 우연히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고 집에 찾아가 경찰에 항의 전화를 해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합니다. 이건 김병길 대표가 전화통화를 못하게 해서 고립되도록 일부러 작정한 게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작간입니다. 정권이 위기에 몰린 대로 몰렸나 봅니다. 전쟁 위기를 부추기는 걸로도 모자라 공안 탄압, 언론 탄압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고 침몰하는 난파선이 살아날 리 없습니다. 정권의 죄악만 더 쌓일 뿐입니다. 언론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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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주시보 기자의 비판 발언까지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보안법 피해자인 정대일 기독교 사회선교사 연대 상임주님께서 연대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기독교 사회선교대회의 상임대표 맡고 있는 정대일입니다. 제가 지금 2년, 저도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압수수색 받은 지 지금 2년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압수수색을 제가 2022년에 5월에 받았어요. 압수수색을 받았는데, 압수수색을 받고 그 뒤로 제가 이 소환이 불응하니까 체포도 당했어요. 체포도 당하고. 검찰이 막 조사하잖아요. 국가수사본부에서. 여러분 기자들 보시기에 이제 저기 오른쪽, 우리가 보면 이렇게 왼쪽에 위에 보면 이렇게 경찰청 제일 위에 보면은 국가수사본부라고 써져 있는데, 예, 저기 사는 거거든요. 저기에서 이제 각 지방 경찰청으로, 서경찰청이나. 그러면 뭐 경찰이 했으면은 이렇게 뭐 송치를 하잖아요.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송치하고도 지금 1년하고 5개월이 지나갔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사건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건이야 이러저러한 제가 학술적인 내용을 실었다는 이유만으로 저도 이제 인터넷 그 교회, 기독교계 언론지 자주시보처럼 에큐메니안이라고 하는 교계 인터넷 언론이 있는데 교계 인터넷 언론에 글을 실었다고 글을 실은 이유로 압수수색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을 잘못 들이는데 그 국가보안법에 있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 하는 소리. 그걸로는 진행도 안 돼요. 저 지금 2년 3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때 왜 했냐면요. 2022년 5월에 제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9월에 뭐가 있었냐면은 국가보안법 2조 7조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들어와서 경계 변론이 잡혔어요. 9월달에. 그러니까 제가 5월달에 압수수색을 당한 겁니다. 경계 변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결정을 내려야 돼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11월에 투표를 하고 그 다음 해에 5월에 다시 제가 송치를 당하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송치를 하고 난 다음에 불과 이제 한 석 달 뒤에 그 헌재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냐면 합헌 결정을 해요. 합헌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해 가지고 국정과 경찰이 나서서 별것도 아닌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보도하기 위해서 꾸미면 됐다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목적 달성을 한 거죠. 국가보안법 합헌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위헌을 피해갔기 때문에 지금 저는 안 건드리는 겁니다. 사건이 진행이 안 돼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빨리 좀 처리해달라고. 처리가 안 된대요. 수사 보강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언제 보강이 끝나냐 그럴 때는 알 수가 없대요. 검찰이 지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허접하게 검사가 아무리 보더라도 기소조차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런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건 뭐냐면 그냥 괴롭히려고 아까 우리 김병규 대표님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뭔가 번호를 걸어가지고 이 통신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에? 아니 남의 핸드폰에 왜 그 비밀번호를 지가 경찰이 에? 그 재산권을 자기 저기를 갖다가 확보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야만이죠. 이건 그러니까 자주시보 이 일이 왜 있냐요? 제가 자주시보 애독자입니다. 구독자, 애독자. 회차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왜 하느냐? 이거 무인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에? 이거 지금 무인기 보내가지고, 이 국정원, 국방부, 뭐 어디에서, 뭐 심리전단,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이 무인기 보내가지고 일파만파 전쟁 접경에 가고 있으니까 이걸 덮으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또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에 뭘 보낸다고. 에? 러시아에 무슨 파병하기 때문에 우리가 갑자기 우크라이나가 왜 나옵니까 여기서? 무인기 덮으려고 무인기가 나오니까 무인기를 또 덮으려고 또 우크라이나 파병 문제를 내걸고. 근데 이게 이제 다 거짓말이 드러나죠. 무인기 어떤 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북에서 무인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데 그럼 대한민국 언론이 당연하게 그 북의 항의를 전해야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언론의 역할이죠. 사실을 전달해야죠. 팩트를 체크해야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을 해야죠. 당연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일. 그럼 북한의 입장이 그러면 북의 언론에서 나오고 지금 남의 언론에서 나옵니까? 당연하게 북의 언론을 당연하게 그 중요한 것을 전문을 게재해야죠. 당연하게. 에? 그 무인기가 보내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 안보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엄혹한 사태가 되니까 이걸 덮으려고 자주시고 입막으려고 지금 입틀을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입틀을 막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크라이나 가지고 거짓말하고 또 우크라이나 가지고 또 무인기도 뽑으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주장하고 윤석열이 주장하는 게 다 이상하다라고 자주시고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사 나오니까 또 입틀을 막 하려고 이 전쟁으로 향해가는 전쟁광 윤석열을 멈추고 탄핵하려고 하는 이 촛불 시민들을 이 전체를 입틀막하기 위해서 자주시보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이면 압수수색 언론 탄압을 예고하고 있는데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가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종교계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또 이 그리스도인 우리 또 이렇게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위한 또 우리 대책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대책위에서도 이번 자주시보에 대한 언론 탄압 사태를 좌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같이 선한 연대를 이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연대 발언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언론사인 사람일보의 대표인 박태전, 사람일보
모 대표님의 두 번째 연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일보 대표 박혜전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권이 자주15 김병길 대통령과 기자 3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 제21조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폭거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자주15 압수수색을 취소하고 자주15 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번 자주15 국가범법에 걸어서 자주15를 압수수색하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자주15가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인용 보도한 것을 위적 표현물 반포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잣대로 한국 언론을 들이댄다면은 지금 한국방송공사와 문화방송 텔레비전을 비롯한 공영방송 그리고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조중동을 비롯한 일간 신문 매체 모두가 문을 닫아야 되는 판국입니다. 이러한 야만적인 만행은 한국 모든 언론사의 언론 활동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이 한국 언론 매체와 언론계 우리 국민 주권자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자주15를 국가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그 지킬 의무가 있는 국제연합 고문방지 협약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은 즉각 국제연합 고문방지 협약에 어긋나서 국가보안법을 걸어서 언론사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정희 유신 독재 정권은 인혁당 재건이 반국가 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를 국가보안법에 걸어서 저질렀습니다. 이 국가범죄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 재심 피해자 구제 판물로서 국가범죄라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두환 50 내란 반란 정권은 아람의 사건을 국가보안법에 걸어서 반국가 단체로 고문 조작했습니다. 이렇게 인혁당 재건이 사건 반국가 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와 50 아람의 사건 반국가 단체 고문 조작 국가범죄에 의해서 이 국가보안법으로 고문 조작한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국제연합 고문방지 협약은 대한민국이 이러한 국가범죄에 대해서 사죄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고 그리고 고문 조작의 수단이었던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기해서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한 국가폭력, 국가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고문 조작 방지 협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주시보를 국가보안법으로 걸었다는 것 이 자체는 바로 국제납 고문 방지 협약을 유배되는 것으로서 이 또한 윤석열 정권의 또 하나의 탄핵 사유로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일보도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사람일보 서버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만행은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고문 방지 국제협약을 따라서 자주시보와 사람일보를 국가법에 걸어서 탄압하는 이런 그 반헌법적인 폭거를 모든 것에 대해서 취소하고 사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가자들이 발언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제 오늘 기자회견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주시보의 이영석 기자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주시보 탄압하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10월 22일 서울경찰청과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자주시보 대표와 전 현직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자주시보 기사들의 이적 표현물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위반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히 자주시보를 향한 노골적인 언론 탄압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경찰은 북한 보도를 인용한 기사가 이적 표현물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내 모든 언론이 북한 보도를 인용해 기사를 내고 있다. 그러면 국내 모든 언론이 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말인가? 경찰은 유독 자주시보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며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만행을 부렸다. 자주시보 압수수색에 공안 탄압과 언론 탄압을 일삼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의 의도가 담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주시보는 국내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 대행진을 가장 적극 보도해온 언론사다. 자주시보는 2년 5개월 넘게 보도를 통해 윤석열 퇴진, 윤석열 탄핵을 외치는 촛불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해왔다. 현재 윤석열 정권은 온갖 국정농단과 부정부패로 퇴진과 탄핵 직전으로 내몰린 처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주시보 압수수색은 이른바 충북동지의 사건의 항소심 전날, 선고 전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결국 이번 압수수색이 위기를 덮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간첩몰이 기획동작으로 의심되는 이유다. 심지어 경찰은 올해 91세인 김병길 대표의 자택에 들이닥쳐 5시간 동안 압수수색하는 폐륜도 저질렀다. 김병길 대표에게는 이적 표현물을 게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는 억지 혐의를 제공했다. 이건 해도 해도 막 나가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권의 어떠한 탄압도 자주시보를 멈춰 세울 수 없다. 앞으로도 자주시보는 물러섬 없이 줄기차게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구호 마지막 어절은 3번 외쳐주십시오. 언론 탄압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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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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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활동. 네, 기자회견문 낭독까지 마쳤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